자, 오늘은 이제 등 운동, 랩풀다운. 랩풀다운의 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랩풀다운 왜 하죠? 회원님들한테 랩풀다운 왜 시켜요? 등 운동 하려고? 등 중에서 이제 특히 광배근 운동을 하려고 우리는 랩풀다운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러면은 광배근 운동이다. 그러면은 광배근이 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먼저 있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왜 운동을 이렇게 하는지 바로 이해를 해요.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만약에 근육의 모양이 달라. 그럼 운동은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근육을 명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광배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볼게요. 사람의 몸으로 근육의 그림을 그릴 줄 알면은 운동은 끝난 거야, 사실. 그래서 내가 고무줄로 그려드릴게요. 광배근이 끝나는 지점은 이두근구 안쪽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팔 안쪽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그리고 윗각, 광배근의 위에 서면은 일반적으로 흉추 7번, 8번 정도. 그러니까 등뼈 7번에서 8번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요. 위에 섬유가 이런 방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갑골 하각이 있죠. 요 하각. 이 하각에 걸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안 걸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카데마 109 정도를 해부했을 때, 나도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7, 80% 정도의 사람은 견갑 하각에 광배근이 걸쳐서 지나가요. 자, 그러면은 이 섬유를 내가 운동을 해서 쓸 거예요. 팔만 당겨서 써질까요? 만약에 견갑 하각에 붙어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팔을 한번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팔만 당겨서 썼을 때 이 근섬유를 완전하게 수축할 수 없어요. 견갑 하각이 붙어있다는 전제하에. 안 붙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견갑 하각이 안 붙어있는 한 20% 정도 되는 그 미만의 사람들은 팔만 움직여도 위의 섬유를 끝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능이라고 봐요.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개인의 특이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해부해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어. 근데 운동을 시켜보면 대략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데피니션이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광배근의 위의 섬유는 가로 배열로 되어 있고, 이 가로 배열의 섬유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견갑을 앞뒤로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나왔을 때 이 섬유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위의 섬유, 아래 섬유, 아래 이런 방향으로 가요. 광배근의 근 섬유가. 근데 이 부분에 흉요근막이 있기 때문에 흉요근막하고 연결되면서 보통 광배근이 이렇게 근육이 짧아지죠. 흉요근막이 넓은 사람도 있고 흉요근막이 좁은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개인 특이성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윗각은 견갑 하각에 걸쳐서 흉추 7, 8번 정도로 들어가고, 아랫각은 얘가 천골까지도 거의 이어져요. 그리고 장골릉의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광배근이 긴 사람들은 이게 옆에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흔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광배근의 근섬유 자체가 이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근육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 일반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광배근이 단순하게 팔에서 척추, 흉요근막, 골반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갈비뼈에도 걸려 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특이성이 크거든요. 갈비뼈 12번부터 9번까지 광배근이 걸쳐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광배근이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면 팔만 움직이면 다 먹겠죠, 이게. 팔만 움직이면 이게 그냥 다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갈비뼈 9번, 10번, 11, 12번에 일반적으로 광배근이 걸려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수축하려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수축하려면 팔로 당겨서 완전 수축이 돼요? 팔로 한번 움직여볼게요. 팔만 움직여볼게요. 이 부분의 섬유는 움직여지겠죠. 팔이 움직여지면. 이 부분의 섬유는 잘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광배근이라는 근육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수축하기 위해서는 팔만 움직여서는 절대로 수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광배근이 갈비뼈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팔을 연병 떨어도 이 하부는 자극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하는 운동은 옆구리가 찝히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론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해부학의 기초만 알아도 이 부분에 있는 광배근을 수축하려면, 자, 옆구리 한번 구부려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대번에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광배 하부라는 근육 자체가 갈비뼈 9번에서 12번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하게 수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견갑의 디프레션, 하강, 그리고 척추의 라테럴 로테이션이 약간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하부까지 깊숙한 자극을 대부분 걸려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한 80%는 다 걸려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자극을 못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랩풀 다운 존나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아래는 자극이 안 오는데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광배 아래 자극이 안 오는데요? 이거 광배근 운동 맞아요? 팔만 아파요. 등에는 자극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당연히 안 오지. 랩풀 다운이라고 하는 운동은 광배의 이 아래 섬유까지는 사실 자극하는 것 자체가 힘든 운동이에요. 오히려 밑섬유의 자극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붙어있는 근섬유가 이렇게 붙어있는 근섬유가 갈비뼈에 걸쳐져 있게 되면 위쪽 범위, 이 범위밖에 원활한 수축이 양손으로 하는 등 운동에서는 거의 대부분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광배 하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수축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완전하게 수축하기 위해서는 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상완골 지금 이두근구가 여기 있어. 이두근구 안쪽 여기 있잖아요. 근데 광배근은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여기서 끝나. 광배근이 지금 장골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얘를 수축을 깊숙하게 하려면 이게 돌아야 돼. 이게 로테이션이 안 되면 수축이 완전히 안 일어나요. 네거티브는 먹지. 멀리 해도 이렇게 해도 네거티브 저항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축하는 저항을 주려면 몸통이 일정 부분 로테이션이 나와야지 광배근의 길이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수축되는 특성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백날 네거티브 걸어서 이렇게 백날 고립해서 해봤자 자극 잘 못 줘요. 왜냐하면은 근수축의 기본 개념이 몸에 탑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수축을 느껴요? 일부 운동 천재들, 정말로 이 근신경이 태생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네거티브 운동만 해도 자극을 잡는데 그거는 진짜 소수라는 거야. 그래서 어깨 자체가 로테이션 되고 하강되고 라테럴 플렉션을 해보면 이 광배근 아래쪽의 수축이 뭔지가 그냥 느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이 잘 되면 네거티브로 했을 때도 훨씬 더 원활하게 자극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광배근의 특징이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운동을 지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랩풀 다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코치의 20년 트레이닝 노하우를 모두 알고 싶다고요? 분수들은 온라인 PT와 함께 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강의 시점은 고정 댓글. 랩풀 다운은 해부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심플한 운동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스트레이트 바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만세한 상태에서 팔을 몸쪽으로 당기죠. 이게 몸통을 그냥 일자로 썼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당겼다는 가정하에 이 운동은 순수한 내전 운동이에요. 근데 그 내전이라는 운동은 각도가 존재하죠. 180도에서 0도 그 이하까지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각도까지도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게 내전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내전은 팔이 뒤로 갈 수 있잖아. 내전의 각이 0도보다 약간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80도에서 0도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랩풀 다운이라고 하는 운동은 180도 써요? 안 쓰죠. 벌리잖아. 이쪽 각도 비겠죠. 이만큼의 구간이 비고 여기서 당겼어요. 이거 각도 몇 도 당겼어? 여기서도 한 밑에 하부에 한 30도 정도 각도가 비겠죠.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180도가 아니라 한 160도, 150도 구간에서 30도 구간에 내전을 쓰는 게 랩풀 다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부학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등을 잘 발달시키고 싶어. 그러면 비어있는 데를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가슴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거. 그러니까 가슴이 빵꾸 나는 사람의 특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가슴이 가지고 있는 수축 범위가 패킹을 하면은 스트레치 되면서 네거티브 구간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패킹이 풀려서 전인이 약간 가져가면 수축이 깊숙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가슴이 가지고 있는 풀 레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루틴을 정하는 거는 그 풀 레인지를 쓰기 위함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한편으로. 어깨로 예를 들면 또 간단하죠. 숄더 프레스를 했어요. 위에 각을 썼죠. 레터럴 레이즈를 했어. 밑에 각을 썼죠. 둘 다 하면 볼륨이 제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등도 180도에서 아래 구간을 쓰는 운동도 하면 좋은 거고 0도 구간의 운동도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랩풀 다운은 가장 긴 레인지긴 하죠. 그러니까 한 160, 150도에서 하부의 30도 구간까지 아주 긴 레인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운동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자, 근데 랩풀 다운을 수직으로만 해요? 수직으로만 이렇게 당겨요? 아니잖아. 랩풀 다운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당길 수 있고 이렇게도 당길 수 있고 이렇게도 당길 수 있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굉장히 단순한 거야. 근데 그거를 해부학적인 결로 따지면 더 간단해져. 대흉근이 이렇게 상주가 나눠있는 것처럼 아까도 봤지만 등은 윗결부터 아랫결까지 이렇게 결이 쫙 부채꼴처럼 나눠져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각을 썼을 때 실질적으로는 근섬유를 수직 배열의 근섬유를 제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내 몸이 약간 누웠어. 약간 누우면 이 사선 근섬유를 제일 많이 쓰겠죠. 등 입장에서. 그리고 더 누웠어. 그럼 가로 방향의 근섬유를 조금 더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등 운동 루틴하고 확장을 시키면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 밑에 중간 위에 쓰면 다 썼다. 등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도 당길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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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이 가지고 있는 결을 다 쓰는 게 돼요. 광배근만이 아니라 승모근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등 운동 루틴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죠. 슈러그라고 하는 운동도 등이잖아. 어떻게 보면 승모, 상부 승모도 뒤쪽에 있는 거니까 등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깨에 포함시켜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그 옆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당기면 상부 승모, 이렇게 당기면 상중승모, 이렇게 당기면 중승모, 중하승모, 광배, 상부, 광배 상중, 광배 하. 그 결을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결로 따지면 이런 결이에요. 만세 해볼게요. 만세에서 당기면은 지금 이쪽에서 이 라인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이 대각선 앞으로 살짝 해볼까요? 그러면은 저항이 지금 일로 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에 있는 섬유를 더 많이 쓰는 거고, 약간 내려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섬유를 더 많이 쓰는 거고, 약간 더 내려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섬유를 더 많이 쓰고, 더 내리면 여기 있는 섬유를 더 많이 쓰고, 여기 있는 섬유를 제일 많이 쓰겠죠. 웨이트 트레이닝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쉬운 운동이에요. 모든 운동 중에 제일 쉬워. 왜냐하면 이 무게의 저항을 수직으로 만들면 운동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 그럼 랩풀 다운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심플해져요.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케이블의 선이 있죠. 이 케이블의 선하고 팔꿈치가 수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와 저항이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당겼을 때 팔꿈치랑 케이블이 수직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상한 운동으로 전환되진 않아요. 회전이 가비되지 않으니까. 근데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걸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돌아. 이 케이블의 선하고 팔꿈치의 선이 수직이 되는 게 아니라 꺾이죠. 각도가. 그러면은 어깨에는 회전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적인, 그러니까 보디빌딩 기준의 운동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보디빌딩은 수직축만 맞추면은 대부분 운동이 성립되기 때문에. 물론 내가 보디빌더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회전하는 운동을 쓰는 거는 괜찮은 거야. 근데 보디빌딩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직각을 쓰는 운동, 수직각을 쓸 때는 체스트업을 약간만 걸어놓고 그대로 이렇게 당겨주면 케이블, 팔꿈치가 케이블과 팔꿈치 선이 내가 지금 자극을 주려는 근육 방향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배근 하부는 장골 부분에 붙어있다는 거 설명드렸죠. 흉요근막에 의해서 장골로 이어지기 때문에 팔꿈치를 장골 방향으로 당기고 이 장골과 팔꿈치와 케이블이 수직이 되면 저항은 하부에 있는 그 섬유들이 가져갈 수는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당길 때 장골 방향으로 올렸다가 장골 방향으로 당길 때 장골 방향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라운드 숄더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라운드 숄더가 있는 사람들은 당겼을 때 가슴이 열리지 않고 말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세 개선을 먼저 해야겠죠. 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다. 자, 그럼 여기서 당기는 방향을 장골 방향이 아니라 약간 윗방향. 약간 윗방향으로 가면은 광배근 입장에서는 수직 섬유보다 사선 섬유를 조금 더 쓰겠죠. 살짝 누워서 케이블과 팔꿈치가 보는 방향이 수직을 가리켰을 때 이 팔꿈치는 내 광배근의 사선 섬유를 향하게 하면 그대로 랩풀 다운이 광배근 사선 섬유로 조금 더 자극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누울 수 있겠죠. 더 누우면 광배근의 윗섬유, 가로 배열에 해당하는 섬유를 더 쓸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더 누워서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로 방향의 섬유 방향으로 팔꿈치가 이동되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견갑 하각에 걸려있는 그 상부 섬유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로우로 전환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로우로 전환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광배근의 톤을 줄일 수도 있어요. 로우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다루기는 할 건데, 래플다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내가 수직으로 당길 거냐, 사선으로 당길 거냐, 조금 더 사선으로 당길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래플다운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고, 요거를 우리가 운동 루틴에서 활용을 하면은 기본적인 광배근 자극 운동은 만들어지지만 완전 수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극 자체를 못 느끼는 분들한테는 이제 메인 운동으로는 쓰긴 하겠지만 자극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축을 훨씬 더 깊숙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추가했을 때 효율이 훨씬 좋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